약을 먹어보고 주사를 맞아도 왜 통증은 그대로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답답함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병원 치료는 다 받아봤는데도 여전히 아프다면 정말 지치고 힘드시겠죠. 아침에 눈을 뜰 때 무릎이 시큰거려 일어나기조차 힘든가요? 어깨가 뻐근하게 결리고 허리가 아파서 평범한 일상생활마저 버거워지셨나요? 오랜 관절통 때문에 사랑하는 손주들과 신나게 놀아주는 시간조차 제대로 즐길 수 없으신가요? 만약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될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처럼 만성적인 통증 때문에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한때 좋아했던 활동들을 포기하며 심지어는 깊은 우울감까지 느끼곤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만나왔던 수만 명의 환자분들 역시 이와 비슷한 좌절감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환자들의 통증을 치료해온 재활의학과 전문의 윤재근 박사입니다. 올해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수많은 통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접 만난 환자만 해도 약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정말 다양한 질환과 그로 인한 통증들을 지켜보았고 더 나은 치료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해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보이는 증상만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해결하는 데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아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주사 치료를 받거나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잠깐 나아지는 듯 하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증이 찾아오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약은 그때뿐인 일시적인 효과만을 줄 뿐이고 주사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파오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계속해서 병원을 오가는 것 또한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치료들이 통증의 증상만을 잠시 가려주는 것이지 그 고통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의 수많은 통증이 예상치 못한 곳, 바로 발바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50년 넘게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심지어 어깨 통증까지도 발바닥의 작은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발바닥의 불균형이나 문제가 전신으로 퍼져나가 다양한 부위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발바닥 파스 요법은 바로 이런 우리 몸의 신비로운 원리를 이용한 혁신적인 치료법입니다. 이렇게 쉽고 단순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단순해 보여도 의학적인 원리에 깊이 기반을 둔 것으로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저를 찾아오셨던 82세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 때문에 지난 3년간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셨습니다. 수술도 진지하게 고려하셨지만 고령이라 위험 부담이 너무 컸죠. 그런데 이 발바닥 파스 요법을 단 2주간 꾸준히 실천하신 후 지금은 아파트 3층까지 계단으로 거뜬히 오르내리신다며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발바닥 파스 요법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누구나 집에서 아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싼 장비가 전혀 필요 없고 그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파스와 아주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작용도 거의 없으며 비용 또한 거의 들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방법을 정확히 배우셔서 오늘 밤부터라도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혼자서 충분히 따라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유익하고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귀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발바닥 파스가 가진 놀라운 치유 효과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첫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8세 박순자 씨는 15년이 넘도록 지독한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했지만 고령과 여러 기저질환 때문에 수술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진통제를 달고 사셨고 겨우 100m만 걸어도 통증 때문에 주저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박 씨가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발바닥 파스 요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발에 붙이는데 무릎이 어떻게 낫겠어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단 한번 시도해보기로 하셨죠. 박 씨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제가 알려드린 정확한 부위에 파스를 붙이고 주무셨습니다. 일주일 후 놀랍게도 진통제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고 한 달 후에는 동네 한 바퀴를 걸어도 무릎 통증이 훨씬 줄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 박 씨는 마침내 손자의 운동회에 직접 가서 큰 소리로 응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라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죠. 익산에 사는 83세 이정호 씨는 평생 농사를 지으시다가 심한 허리 디스크를 얻으셨습니다. 81세의 저를 만난 이 씨는 요통이 너무 심해서 밤에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허리를 펴고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항상 구부정한 자세였고 걸을 때도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씨에게 발바닥 파스 요법과 함께 간단한 스트레칭을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밤에 허리 통증과 연관된 발바닥 부위에 파스를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가볍게 발 마사지를 하도록 권했습니다. 처음 2주간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이 씨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3주차부터 통증이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고 2개월 후에는 밤에 4시간 연속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이 씨는 지팡이 없이도 동네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허리도 훨씬 펴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자랑 낚시도 다시 갈 수 있게 됐어요. 이 나이에 이런 변화가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 두 분의 사례에서 보듯이 발바닥 파스 요법은 아주 단순한 방법처럼 보일지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발바닥 파스를 추천해 드린 분들 가운데 79% 이상이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기존 치료법에 지쳐 있었습니다. 병원을 여러 번 찾아가 보고 약도 꾸준히 복용했지만 통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죠. 처음에는 설마 발바닥에 파스 붙이는 게 효과가 있을까? 라며 반신반의했습니다. 의심부터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실제로 시도하셨고 대부분 약 7일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초반 3일은 잘 모르겠더니 일주일쯤 지나니 분명히 통증이 줄기 시작했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통증 완화를 넘어 삶 전체가 달라졌다고들 말합니다.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고 기분도 한결 나아지며 무릎과 허리 통증이 줄어들면서 움직임도 훨씬 활발해졌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통증이 멈추는 것을 넘어섭니다. 다시 자유롭게 움직이고 다시 환하게 웃으며 다시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재시작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분이 동일한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고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니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나요? 왜 아픈 곳에 직접 붙이지 않고 멀리 떨어진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걸까? 아주 타당한 질문입니다. 제가 의학적인 관점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발바닥을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발바닥에는 수많은 미세 혈관과 신경종말이 밀집해 있어서 혈액순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 발바닥이 바닥을 누르면서 생기는 압력은 정맥 속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힘껏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죠. 또한 발바닥의 피부는 특별히 흡수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파스의 약 성분이 발바닥을 통해 우리 몸 안으로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흡수된 성분은 혈류를 따라 온몸을 순환하며 통증 부위에 도달하게 됩니다.
파스의 주요 성분인 살리실산이나 캡사이신 같은 물질은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성분이 발바닥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통증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동양의학의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께서 항상 아프면 발을 따뜻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현대과학적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발바닥에 우리 몸 전체가 축소되어 반영된다고 봅니다. 이를 족부 반사구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작은 지도처럼 발바닥의 특정 부위는 우리 몸의 특정 장기나 부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에 위치한 종천혈은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라는 뜻으로 전신의 기혈순환을 돕는 매우 중요한 경혈점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곳을 자극하면 몸에 막혀있던 기가 잘 흐르게 되어 통증이 완화된다고 봅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논에 물을 댈 때 막힌 수로를 뚫고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죠. 발바닥은 바로 우리 몸의 그 물꼬와 같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막혀있던 기가 순환되며 통증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꼬를 트듯이 발바닥을 통해 몸 전체의 긴장이 풀리고 통증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이처럼 직접 아픈 부위가 아닌 발바닥에 파스를 붙임으로써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통합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발바닥을 한번 살펴보세요. 발바닥에 뻣뻣함이나 통증이 느껴지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는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거나 약물과 고가의 치료에 계속 의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발바닥 파스 요법을 시작하면 단 일주일 내에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통증으로부터 해방된 완전히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바닥의 중요성과 그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는 발바닥 파스를 어떻게 정확하게 붙여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무 때나 무작정 적용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 올바른 위치, 그리고 올바른 방법을 따라야만 그 놀라운 효과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바닥 파스를 어떻게 붙여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스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크면 발바닥에 붙였을 때 불편하고 너무 작으면 효과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 세로 5cm 정도 크기의 파스가 적당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큰 파스를 정확하게 잘라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파스를 통증 부위에 맞춰 정확한 크기로 잘라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통증 부위별로 파스를 어디에 붙여야 할지 그 정확한 부착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는 발바닥의 아치 부분에 파스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발바닥의 아치는 발 가운데 약간 안쪽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으로 무릎 통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양쪽 무릎이 모두 아프다면 양쪽 발에 모두 파스를 붙이세요. 만약 한쪽 무릎만 아프다면 아픈 쪽의 반대편 발에 파스를 붙여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면 왼쪽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의 균형을 맞추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허리 통증이 있을 경우 발바닥의 가운데 부분인 용천혈을 중심으로 파스를 붙이세요. 용천혈은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발바닥에 생기는 움푹 들어간 부분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또한 발 뒤꿈치 중앙 지점에도 함께 파스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위는 동양의학에서 허리와 관련된 중요한 부위로 이곳에 파스를 붙이면 허리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발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따라 파스를 붙여야 합니다. 특히 새끼발가락 아래에서 시작해 발 뒤꿈치 방향으로 약 5cm 정도 이어지는 부분이 어깨와 연결된 중요한 반사구입니다.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면 오른쪽 발에,
왼쪽 어깨가 아프다면 왼쪽 발에 붙이세요. 양쪽 어깨 모두 아프다면 양쪽 발에 각각 파스를 붙이면 좋습니다. 발의 바깥쪽은 어깨와 연결된 반사구가 많기 때문에 이 부위를 자극하는 것이 어깨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목 통증을 완화하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 발바닥 방향으로 약 2cm 정도 들어간 위치에 파스를 붙여주세요. 이 부위는 목과 관련된 중요한 반사구가 위치한 곳으로 여기에 파스를 붙이면 목의 긴장을 풀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 끝부분에서 발바닥 파스 효과를 2배로 높이는 비밀 팁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파스를 붙이기 전에 필수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건조시켜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파스가 제대로 붙지 않거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니 수건으로 물기를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이제 파스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스는 특별한 고가 제품을 고를 필요 없이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파스를 사용하셔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너무 자극적인 파스를 사용하면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자극이 중간 정도인 파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스는 하루에 얼마나 오래 붙여야 할까요? 파스는 보통 취침 전에 발바닥에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떼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파스를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붙여두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붙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파스를 장시간 붙이면 피부가 자극을 받아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통증 완화 방법입니다. 통증 부위별로 정확한 위치에 파스를 붙이고 사용 방법을 제대로 지키면 몸의 균형을 맞추고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을 관리해보세요. 발바닥 파스 요법은 대부분의 분들에게 안전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작은 크기의 파스를 붙여보고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 붓기 등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에 감각이 둔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화상이나 피부 손상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처나 피부 질환이 있는 부위에는 절대 파스를 붙이지 마세요. 감염이나 피부 손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파스 사용 후에도 증상이 오히려 악화된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발바닥 파스의 효과를 2배로 높일 수 있는 비밀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만 제대로 활용하신다면 병원에 자주 갈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느끼실 수 있지만 함께 실천하면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제가 5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들과 함께 직접 확인하고 권장해온 방법들입니다. 이제 그 비밀 습관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분을 충분히 마시기입니다. 우리 몸은 약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신체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물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관절의 윤활 작용을 돕고 근육의 피로를 줄여주기 때문에 통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의 물을 마시고 식사 전후로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수분을 섭취하면 몸의 수분 균형이 유지되고 하루 종일 훨씬 편안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몸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5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발가락을 쭉 펴고 다시 구부리기, 발목을 부드럽게 돌리기 같은 동작을 각각 5번씩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통증이 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아주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하되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만약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더 가벼운 동작으로 변경해 주세요. 스트레칭은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굳어있던 근육을 이완시켜 주어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따뜻한 물로 족욕하기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족욕은 특히 통증 완화에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저녁에 2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쌓였던 피로가 해소됩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적당히 따뜻한 온도로 족욕을 즐기세요. 너무 뜨거운 물에 장시간 발을 담그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에 천일염을 한 줌 넣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천일염은 피부를 정화하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족욕 후에는 발을 깨끗하게 잘 말려주고 그 위에 발바닥 파스를 붙이면 흡수율이 높아져 더욱 효과적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벼운 걷기입니다. 매일 2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운동은 혈액순환에 매우 좋습니다. 걷기를 할 때 너무 빠르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천천히 걷더라도 발꿈치부터 바닥에 닿게 하고 발바닥 전체와 발가락을 차례로 누르듯이 걸어보세요. 이 동작은 발바닥의 반사구를 자연스럽게 자극하고 전신 순환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걷기 운동은 하체 근육을 강화시켜 무릎과 허리 통증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걷는 시간은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이 여러 번 나누어서 걸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5분씩 나누어서 걸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벼운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면 근육의 피로도가 줄어들고 전반적인 통증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누워서 발끝 털기 운동입니다. 취침 전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서 양다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린 후 30초 동안 발끝을 가볍게 털어주세요. 이 동작은 하루 종일 다리에 쌓였던 혈액을 심장 쪽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발의 피로를 풀어주어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발끝을 털면 다리의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이 동작을 마친 후에는 발을 편안하게 놓고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전환 동작으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오늘 밤부터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고 내일부터는 방금 알려드린 5가지 습관을 함께 실천해보세요. 여러분도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마법처럼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소 1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비로소 몸의 변화를 느끼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바닥 파스의 효과와 함께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들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만났던 환자 중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의 변화 과정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자신의 밝은 내일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도 곧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86세 정영수 씨는 제 임상 경력 중 가장 깊이 기억에 남는 환자입니다. 정 씨는 평생 건축 일을 하시며 몸을 혹사하셨고 85세가 되셨을 때는 극심한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인해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요양원 입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고 정 씨 자신도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요 라며 깊은 체념에 빠지셨습니다. 특히 평생 손수 가꾸어온 작은 텃밭을 더 이상 돌볼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과 좌절감을 느끼셨습니다. 제가 발바닥 파스 요법과 함께 몇 가지 생활 습관 개선을 제안했지만 처음에는 지 나이에 뭘 해봐야 소용없다며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손녀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한번 시도해보기로 하셨죠. 정 씨는 꾸준하게 매일 밤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고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셨죠. 또한 하루에 3번, 5분씩 집안에서 천천히 걷는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는 시간이 훨씬 수월해졌고 고통을 줄여주던 진통제 복용량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정 씨는 마침내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집 주변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6개월 후였습니다. 정 씨가 다시 자신의 텃밭에 무릎을 꿇고 모종을 심는다고 하셨을 때였습니다. 큰 고통 없이 20분 정도 텃밭을 가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봄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내년 봄에 피울 꽃을 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정 씨의 눈에 맺혔던 눈물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 삶의 의미와 기쁨을 되찾으신 순간이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오래된 통증이라고 지레 체념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깨달은 것은 우리 몸은 어떤 나이에도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통증에 시달리며 힘겹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 밤부터 발바닥 파스를 시작해서 통증 없는 새로운 삶을 경험할 것인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방금 알려드린 5가지 생활 습관도 함께 실천해보세요. 단 일주일만 꾸준히 하셔도 분명히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1주, 가능하다면 1개월은 꾸준히 해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아직도 의심이 드신다면 정영수 씨처럼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삶의 봄을 다시 맞이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더 많은 건강 비법과 효과적인 통증 관리 팁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소중한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